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등록이 완료되면 21대 총선의 대진표가 확정됩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토론회 거부에 대해 검증과 정책 논의의 기회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전북 경찰청이 적발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영세 상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전라북도가 1%대의 대출 상품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약을 검증해야 되지만 정작 후보들이 선거 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TV 선거 토론회 거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들과 시민단체, 전북기자협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해당 후보들의 토론회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의 깊이로 상대 후보들은 정책 경쟁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습니다. 전주을 무소속 최영재 후보는 성명을 통해 이상직 후보에게 민주당 뒤에 숨어 오만불손하게 굴지 말고 토론에 임하라고 말했습니다. 완진무장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민주당 안호영 후보를 겨냥해 지난 선거와 관련된 금품 사건과 불법 폐기물 사안이 들춰질까 봐 무서웠느냐며 비난했습니다. 정의당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그 입법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토론 절차를 자체를 않겠다고 본다면 이건 정치인으로서 공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익산갑 김수흥, 남인순, 이강래 후보는 자신들이 도전하는 입장이었던 민주당 경선에서는 상대에게 줄곧 토론회를 요구해놓고 정작 입장이 달라지자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선에 들어와서는 본인 후보께서 그 토론회를 참석 안 하겠다니 좀 황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민주당 후보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토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후보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북기자협회는 민주당 후보들이 정당한 검증과 정책 논의의 기회를 내팽개치고 정당 지지율에만 기대 선거를 치르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토론회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4.15 총선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등록 첫날 3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내일 등록이 끝나면 21대 총선 대진표가 최종 확정됩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불과 0.79%포인트로 승부가 갈린 전주 병선거구. 등록 첫날 일찌감치 선관위를 찾은 김성주, 정동영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모아주는 선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강한 여당 후보로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의 목소리가 초재선으로 채워진다면 존재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힘과 경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전주를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병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최복기 후보도 등록했습니다. 도내에서 지역구에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그리고 민중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 등 모두 6개입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에도 맞대결이 예상되는 민주당 전춘성, 무소속 이충국 후보가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들은 다음 달 1일까지는 예비후보와 동일하게 명함을 나눠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유세차와 거리 연설도 할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14일까지 13일간입니다. 또 다음 달 10일과 11일 이틀 사이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등록과 함께 경쟁이 가열되면서 불법 선거운동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주 전주방송과 도내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가 전북의 최대 경합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힘 있는 여당 중진론을 앞세운 이강래 후보와 일 잘하는 재선 의원론을 내세운 이용호 후보의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민주당 이강래, 무소속 이용호 두 후보가 오차범위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정상모, 무소속 방경채 후보도 부지런히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확고한 지원을 받아내야만 가능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단체장들과 국회의원의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무소속 이 후보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현역인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지난 4년간 지역 발전에 기틀을 다졌고 지금은 결실을 거둬야 할 때라며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이 차질 없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저에게 예산왕이다 이런 별명도 붙여주시고 또 잘했으니 한 번 더 하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십니다. 정의당 정상모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새 인물이 필요한 때라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봤습니다. 이뤄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젊고 참신한 진정성 있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역 현안 문제들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여당 중진론을 내세우며 8년 만에 정계에 복귀한 이강래 후보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앞세운 현역의 이용호 후보가 선거 막판까지 뜨거운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해 영상을 만들어 돈을 받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전북경찰도 비슷한 사건들을 적발했는데 특별수사단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20대 남성 1명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여러 명의 여성 아동 청소년들에게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른바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들을 익명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뒤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 4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별수사단도 꾸렸습니다. 기존 사이버수사대의 지능범죄수사대와 여성청소년팀 등 18명이 합류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관련된 전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 도내에서 유포, 제작된 정황이 있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자는 구속 수사와 함께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정기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1년 새 서울 아파트값이 1억 7천만 원가량 올라 20억 7천만 원, 김승환 교육감은 예금이 조금 올라 6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승수 전주시장 2억 9천만 원, 정헌율 익산시장 2억 원, 강임준 군산시장은 3,9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은 정운천 의원이 22억 원, 정동영 16억 원, 안호영 의원은 12억 원으로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영세 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전라북도가 1%대의 대출 상품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상인들은 상담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출이 시작된 경영 애로자금 1,000만 원을 1.5%의 낮은 이율로 빌리려는 소상공인들이 센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상담은 번호표를 받아야 가능한데 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줄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 9분에 온 소상공인은 번호표 175번을 받았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3분의 2가 줄었죠. 아침에 우리 7시부터 왔거든요. 4시부터 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새벽 4시에? 네. 7시에 와가지고 번호표 받았어요. 이번 주 2개의 대출 상품이 추가되면서 코로나19 긴급자금은 3개로 늘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1,12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는데 금리 1.2%에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상품은 금리 1.5%에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례보증은 2.3에서 3.4% 이율에 최대 7천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은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화협의회에서 추가로 1,120여 원의 재원을 다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금리도 1.2%로 아주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 특례보증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의 대출 상품 가운데 소상공인진흥공단 상품 1개를 포함해 모두 2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방문 비자 외국인에게 계절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전라도 제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도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 인력난을 호소하자 방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고 법무부가 이를 전국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 비자로 들어와 전북에서 머물고 있는 외국인 2,300명은 다음 달부터 최대 5개월 동안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거나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는 밀집 시설에 70만 원을 지원하자 시군의 추가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억 2천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당구장과 볼링장,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등 171곳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실군은 2,600만 원을 8곳의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 지원하고 순창군은 900만 원의 기금을 활용해 13곳의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전주 중앙시장 상인회가 중앙상가 입점 점포의 기본관리비를 2달간 2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앙상가에 입점한 점포는 모두 380곳으로 2달간 1,680만 원의 관리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 중앙시장 상인회는 코로나19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업시설에 2주간 영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업을 한다면 강력한 방역 지침을 지키도록 했는데요. 주혜인 기자가 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여러 개의 노래방 시설을 갖춘 한 유흥주점입니다. 방역 지침상 방마다 손소독제가 있어야 하지만 입구에만 있습니다. 룸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6개 있습니다. 룸이 6개, 손소독제가 카운터 하나 있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하루에 2차례 이상 소독해야 한다는 방역 지침도 어겼습니다. 이것도 소독을 해주셔야 한다고. 마이크는 떼서 하나 부르죠. 이거는 계속 누르잖아요. 전라북도는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이 또 적발되면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폐쇄 명령을 받고도 업소가 영업할 경우는 형사고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기준으로 하고. 클럽 등 유흥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 8가지의 까다로운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이 때문인지 전라북도가 하룻밤 동안 유흥시설 24곳을 둘러봤더니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연 곳도 영업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문 닫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음 졸이면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70만 원을 지원하면서 보름간 영업 중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도 나옵니다. 월세
1,000만 원 내는 사람하고 10만 원 내는 사람하고 70만 원 준다 말이 됩니까 이게? 전라북도는 유흥시설뿐 아니라 종교시설과 PC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송 지사는 전라북도가 운영 제한 시설에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외에도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을 추가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지사는 다음 달 6일 개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진정한 봄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종교 활동이나 모임, 봄철 나들이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 그리고 전북 테크노파크와 기업체 7곳이 연료전지 재사용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보림테크 등 7개 기업은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오래된 수소 전기차 등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연료전지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연료전지를 재사용하면 환경 보호와 함께 저가의 다양한 제품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고 부안군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3.1 만세운동과 항일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 강연회가 JTBC와 CBS, 전북일보 공동 주최로 오늘 열렸습니다. 학술 경연회에서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임실 출신 박준승 선생의 독립운동과 3.1운동 이후 전북의 항일 독립운동 전개 방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SH에너지화학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전 안전조치와 점검 없이 보수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며 이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소방서는 그제 오전 9시 40분쯤 군산시 성산면의 한 농공단지에서 일하던 작업자 8명이 LNG 가스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배관에 남아있던 LNG 가스를 빼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S자형 선별적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기존의 검문식 단속 대신 안전장비를 S자형으로 설치하고 통과하는 차량을 관찰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고창 16, 정읍 6, 전주 1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서해안 4개 시군에는 내일 오전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6도, 임실 14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